법무법인 효성소속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혼인 상태나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비양육자는 양육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성실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 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의사의 진료, 약사의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나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고 보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